네, 써는 제가 그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요즘에 좀 제가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아마 얼굴이 좀 더 살이 붙었을 건데 그래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약간 더 자주 먹고 식사할 때 좀 더 하고 좀 늘 배고팠던 때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가 아무튼 그래서 그게 말랐던 게 사실은 그 많이 못 먹어서 그랬다. 그 점입니다. 그 점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더 많이 먹겠다라고 이렇게 답하고 그랬어요. 낫달의 디자인이 변했는데요. 이 낫달은 이제 이번 아트페어에서 파는 건 아니고요. 여기 아직 덜 했어요. 지금 유성하고 달만 했는데 여기 밑에 더 해야 돼요. 여기를 해야 원근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제가 그 그림을 개선하는 거는 원근법이 잘못된 거하고 북두칠성 별자리의 위치가 잘못된 거, 그리고 좀 더 밝고 풍요롭게 보이게 하는 것, 금색과 은색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좀 작은 작업이다 보니까 이중 돋보기,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가까운 곳을 보는 곳인데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면은 어디까지가 잘 보이냐면 이 정도까지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10cm? 10cm까지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이게 돋보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엄지 손톱에서 약지 손톱으로 바뀌었어요. 약지. 그러니까 제가 손톱을 이렇게 자를 때 보면은 약지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손톱이 되게 가장 예쁘게 나와요. 요게 골고루. 그래서 왼손, 아마 오른손 약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이 손톱이 깎인 것 중에서 보면은 이게 그 달 모양이 정말 고호의 달 모양이랑 비슷한 손톱이 이렇게 띄어요. 고호의 달 모양은 약간 이런 모양. 아무튼 이거 세 가지 다, 세 개를 했는데 셋 다 고호의 달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손톱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약간 더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더 두껍게 할 건데 이것도 고호의 달 모양은 약간 비대칭이에요. 그 비대칭이 참 예쁜 건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둥글지가 않고 이렇게 휘어있는 곡률이 좀 달라요.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그래서 바뀐 게 이제 엄지 손톱에서 약지로 바뀌었다. 이 약지 손톱으로 바뀌면서 달이 더 작아지죠.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전에 과도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예전 손톱이 여기다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다 좀 굉장히 크게 붙였어. 그러니까 좀 귀여운 맛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약지 손톱으로 이제 여기다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낫달이라는 건 보면 지평선에 가까운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냐면 눈에 더 잘 띄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데 뭐 아침에 달이 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는데 좀 아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새벽 같은, 새벽에 이렇게 해는 아직 완전히 뜨기 직전에 이렇게 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 아니면 살짝 떴거나. 그래서 좀 낫달은 낫달인데 아침달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유성도 크기가 좀 살짝 더 작아져서, 유성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장점은 여기에 있는 이제 개망초라든가 양귀비꽃 이런 것들이 제가 더 크게 그리거든요, 나중에. 그럼 여기 원근감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 언덕까지의 거리감이 좋아지는 거죠. 물론 달의 크기와 이 언덕의 원근감은 이렇게 크게 연관된 건 아닌데 그래도 느낌은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달이 작아졌기 때문에. 좀
여기까지 그렸으면 좋았는데 지금 그리다가 생각난 김에 영상 찍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 예약된 그림이고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장에서 전달해 버리면 마치 수수료 안 내고 빼돌리는 것 같으니까 30%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전달을 해야만 합니다. 예약된, 이미 선불로 다 돈을 받은 그림이고, 이제 원래 제가 유성을 여기다 그리진 않아요. 여기다 그리진 않는데, 이게 그림 그리다가 항상 그리다가 이걸 눕혀놔야 되는데, 이렇게 길에 놓게 되면 이렇게 길에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금속이 여기다가 흠집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흠집을 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유성을 그리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것도 고호의 그림 자체에 있는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다가 유성을 그린 건데, 요것도 하늘로 올라가는 유성인데, 자, 이 유성은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대구에 있는데 지구 대기권에 비슷하게 들어온 유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꽤 큰 유성이야. 그래서 잘 안 없어져. 상당히 이제 오래가는 유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주도 한라산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로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구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대략 북한 저기 뭐 아오지탕왕 있는 쪽으로 유성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슉 지나가다가 제주도 한라산에 떨어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를 왼쪽으로 낮게 들어온 유성이 제주도까지 갔을 때, 나는 대구에 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나를 지나가는데, 그 내가 있는 곳을 막 지나갈 때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유성처럼 보이게 됩니다. 딱 그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이게 워낙에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지평선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유성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찍은 이 동영상을 보면은 지평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유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성은 360도로 지나가요. 그냥 360도예요. 뭐 이렇게도 가고 막 이렇게도 가고. 그래서 지평선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유성은 반드시 있다. 있고, 제가 있는 걸 그린 거지 없는 걸 그린 게 아니다. 그거 전에 한번 유성이 하늘로 올라가네 누가 한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유성이 생각보다 많다. 이게 조절이, 이게 제 짝이 아니어가지고 조절이 좀 많다. 생각보다 많다. 그 말씀 해드리고 싶고, 이 낫다를 이제 받으실 분은 항상 이렇게 먼저 뭐 거의 한 몇 달 전 또는 1년 전에 이렇게 좀 입금을 많이 미리 해버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 그림이 화천대유 사주보관 그림을 걸고, 그 양 친정 부모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신, 근데 건강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감각이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좋았어요. 고 작가님 그림을 걸고 매일매일 봤는데, 전에 느껴지지 않았던 꽃냄새, 공기의 냄새, 그 다음에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밖에 내가 그 할머니의 말씀이에요. 밖에 나가서 나들이를 해보면, 물론 예전에는 잘 걷지도 못했지만은 나들이를 해보니까 나의 오감이 살아나더라라는,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어떤 내가 느껴지지 못했던 향기, 냄새, 뭐 촉감,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해지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을 걸고. 표현은 약간 달랐는데 굉장히 기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막 제 꿈에도 나왔는데, 팬카페에서 이게 해야 되나? 그 얘기, 자기 꿈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태양을 그리잖아요. 태양, 붉은 태양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는 뭐냐면 프린트한 거예요. 프린트한 거고, 제가 예전에 그렸던 붉은 태양을 한번 컬러 연구, 이거를 이렇게 한번 칠해볼까? 이렇게 한번 여기서 막 덧칠을 해보는 거예요. 덧칠을 해보는 건데, 이제 이 붉은 태양은 제가 불사조니까 이게 새의 날개처럼 그리거든요. 이렇게 꼬리 이렇게 지금 위쪽은 잘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피닉스 불사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제 하루 전에 그분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글이글 불타는 그 붉은색 용이 서울 시내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열기가 뜨거워서 막 몸에 굉장히 뜨겁구나 뭐 이렇게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저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태양을 그리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고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고호가 태양의 화가 그러는데 많이 그리긴 했죠. 달도 많이 그리고. 근데 막 전생 얘기도 나오고, 제가 전생에 고호였다는 것도 그 두 전혀 모르는 전생 진단하고 연구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동시에 해주니까 내가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 고호의 그 편지라던가 일대기를 보면은 좀 잠깐 비슷한 측면이 꽤 많기도 해요. 물론 화가의 일반적인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많기도 하는데, 어쨌건 붉은 용이라는 거는 상징이 있어요. 상징. 붉은 용. 붉은 용의 그 상징이 있는데, 일단 그 상징성을 제 그림에 태양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붉은 태양을 제가 뭐 매번 그리니까 그것이 그 붉은 태양이 그분의 꿈속에서는 불타는 용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그 기운이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영상의 마지막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특히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에너지가 있고 힘이 세, 뭐 씨름도 잘하고 팔씨름도 잘해,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운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기운이 좋다. 근력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력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전봉준 장군도 그 자기 시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봉준 장군은 운수라고 표현했죠. 운수가 기운이라고 했던가, 그 시 속에가 있어요. 기운이 나에게 왔을 때, 기운이 뭐의 약자냐면 지기천운의 약자예요. 천운지기라 그래. 운기라 그래. 운기. 보통 이제 동양 철학에서 운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일상에서는 기운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인간에게는 땅이 먼저니까.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하늘이 먼저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땅이 먼저이기 때문에 기운이라고 부르고, 학문에서는 운기라고 불러요. 운기라고 부르는데, 왜 기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뭐 천우신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운기를 타고 신이 그 인간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 그러는데, 그 컨디션도 운기예요. 운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명리학에서는 일진이라고 해요. 일진. 그러니까 어느 데 그 60갑자가 있어요. 그걸 일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막 조선일보 이런 데 보면은 띠별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전 요즘에는 이제 일진 그 사주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왜냐면 종이신문도 없고
그 일일이 찾아보기도 그렇고. 근데 가끔 별자리 운세는 봐요. 이번 달에 뭐 별자리 운세는 보는데. 어쨌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기와 기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자, 그 사람에게 천운과 지기가 간다고 쳐봐요. 천운과 지기라는 거는 대행자, 그러니까 천심이 있어야 돼. 천심. 그 사람이 그 진정으로 그러니까 선본홍제가 있어야 돼. 선본홍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게 천심이에요. 천심. 선본홍제가. 제가 이제 신이 주신 그 능력, 그림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프트. 어차피 그것은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선본주의라는 말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홍제라는 것은 뭐 이 만물과 인간이 또 후쿠시마 나오는데 그 봉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저도 바다에 이거 방류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봉인해야 돼. 어디다가? 일본 땅에 지하에 한 500m에다가 봉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일본 땅에 봉인하는 것도 좀 그러네. 지진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진대가 없는 대륙붕, 약간 좀 대륙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출해야 돼. 실은 일본이 돈을 내고 이렇게 지진이 없는 땅에 그 오염수를 안반수처럼 한 10만 년이 가도 그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땅에다가 봉인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게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다 돈으로 이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결하자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저기다가. 저기 국제기구한테도 얘기하고 한국은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고. 더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국민들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별 얘기가 다 나가는데, 아무튼 그 천심, 왜냐면 홍익재물에 너무 안 어울리는 선택이라서 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게 말이 좀 길어지네.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양을 그리게 된 거.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대학교 때부터 천체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였던 정탁영 교수님한테 혼나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동양학과인데 막 혹성, 행성, 달 이런 거를 이 화면에다 둥근 것들을 이렇게 그리니까 동양화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그린다고. 그러니까 좀 터치가 엄청 심했어요. 그 동양학과는. 왜냐면 전통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동양화스럽지 않은 걸 그리면 혼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게다가 또 그것도 전필이야. 그 수업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리고 뭐냐면 서양학과하고 동양학과가 약간 전통이 달랐는데, 서양학과 애들은 심지어 수업 시간에 그럼 교수님 그리면 그림 잘 그리세요? 교수님 뭐 그런 거는 뭐 그럼 잘 그리는, 교수님 만약에 학생의 그림을 조금 이렇게 디스를 하면 학생도 선생님의 그림을 디스해버려요. 그게 서울대 서양학과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엄청 심하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누구라고는 명예훼손이 걸리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를 디스했던 학생들 4명을 그 교수가 D학점을 줘버린 거예요. 난리 났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당시 거기까지 허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 그림도 디스할 수 있다. 그게 서양학과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근데 물론 학점은 안 나와요. 학점은 잘 안 나오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약간 꼬장꼬장한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닌 서양어과 교수가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성도 말하지 못하겠네. 몇 명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동양어과는 더 심해요. 더 심해. 그러니까 일방적이야. 선생님이 학생 그림을 막 이렇게 하는 게 제 그림 풍 자체가 동양화스럽지 않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그런 그림 그리지 마세요. 학생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제가 동양화 실력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조소, 설치. 내가 이 예고생들에 비해서 붓질이 좀 서투니까 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기법을 먼저 내가 몸으로 익히고 졸업한 다음에 그래야 좋은 제대로 된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속과 애들도 듣지 않는 주물 수업을 듣고, 주물 수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용광로에서 쇳물을 뜨는 게 있어요. 도가니인가? 그 도가니로 쇳물을 떠서 부어요. 그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냐고요. 몇 천도인데. 그리고 돈이 엄청 들어가. 그 주물 겉을 싸는 석고를 사야 되는데 그 당시에 10만원어치를 사야 돼요. 그 밀랍 사야지, 그 석고 사야지, 그 다음에 주물 부어야지.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서 물론 그건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물 청동 그것까지는 제공을 해주는데 학생이 석고도 사야 되고 뭐 몇몇 부자재들을 좀 사야 돼. 아마 밀랍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건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요. 가장 비싼 건. 근데 그거를 조속과 학생들 5명밖에 안 들어요. 20명 중에서 70%가 피해. 그거를 안 들어요.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그걸 제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선이니까 다른 과에서 다 들을 수 있지만 동양학과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판화라든가 사진, 판화, 주물, 공예, 조각,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 지금 그분이 박춘호 선생님인데 지금 김종영 미술관 학예실장이에요. 제가 그 주물 배웠던 그 선생님이 뭐 이제 얼굴이 그대로야. 깜짝 놀랐어. 이런 거 같아. 대머리들이 그 피부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물론 이렇게 대머리였고, 근데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몇 년 전이야 벌써. 30몇 년 된 거. 30몇 년이 아니라 뭐 거의 그냥 딱 30년 됐나? 딱 30년 됐는데, 우와, 한 10년 지난 것 같아. 그분 얼굴이. 김정년 미술관 학예실장 박준호 선생님 한번 찾아보세요. 놀러 가면 거기 연구실에 있을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 아트페어 기간이니까 미술관도 한번 가볼 겸 해서 그 선생님 찾아서 인사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강사 선생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때가 되면 학교 다닐 때 이야기, 오늘 서양학과 모 교수가 자기 디스한 학생 4명을 D를 줬다라는 거, 이런 게 나오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인데 정말 말하기 좀 그런 것들 이제 다 얘기할 거예요. 제가 중앙 비엔날레 상 받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거 정말 어렵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받았다는 얘기는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방해 세력이 너무 많았어요. 충분히 받을만 했지만 못 받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들이 있었어요. 결국 받았습니다. 네, 결국 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박준호 선생님이 이제 자기가 주물 수업을 맡은, 그러니까 그분도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들은
정교수들한테 되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불러주고 또 계약이 되고, 또 자기 학교의 정교수가 다른 학교의 교수가 될 때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얼마나 내가 선생님 주물 수업 잘했어요, 이걸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어요. 과제전 할 때 다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쇳물이라는 게 되게 구리하고 주석 넣고 하잖아요. 주물 청동이. 그리고 온도, 몇 천도냐, 얼마나 뜨겁냐. 그래서 적당히 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기 나가는, 우리 옛날에 엽전 만들 때하고 똑같은 건데, 공기 나가는 공기 구멍도 있고 붓는 구멍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깔때기처럼 만들고, 들어갈 때 공기가 나와야 되니까 공기 구멍을 한 10개씩 만들어요. 그러면 쇳물이 쭉 들어가면서 밑에 있는 공간까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쇳물이 들어가다가 얘가 온도가 낮아져. 그러니까 하부까지 이르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 구멍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쇳물의 농도, 온도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강사잖아요. 학생들이 그걸 뭘 알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주물 수업 듣는 애들 최종 결과물 중에 한 3점 정도가 하부까지 쇳물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책임이네, 박준 선생님. 그래서 AS를 강사가 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그 선생님 그때. AS를. 왜냐면 교수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야, 너 쇳물 이거 온도 조절 잘못했네 지적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제 작품도 하부까지 쇳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그 선생님 뒤집어가지고 직접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 가스불로 거기다가 청동을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데를. 그걸 3명인가를 그분이 혼자서 그 수업 마지막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이 고생을 했어. 아이고 참.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그 선생님 막 고치고 있는데, 내 작품을 막 고치고 있는데 막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정말 재밌는 풍경이었네. 아무튼 자,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학생 때부터 달이라던가 혹성, 태양은 안 그랬어요 그때. 학생 때는 태양은 이제 2018년 19년부터 그리기 시작한 거고, 사주보완 할 때부터니까. 잠깐만. 아니 일찍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 달을 먼저 그리기 시작했고. 근데 나는 우리 지구의 태양, 행성의 태양이 아니라 그냥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태양을 그렸죠. 그러니까 사주보완 그림을 할 때는 좀 달라졌죠. 그거는 우리 지구의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졌는데, 맨 처음에 달을 그리기 시작했고, 달, 별, 유성, 그 다음에 태양,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리기 시작하는 것들, 천체들이 은하, 처음부터 달과 금성을 가장 먼저 그렸고, 고양이 눈에다가, 그 다음에 은하, 그 다음에 이제 별꽃바다 그리기 시작하고 그랬었죠. 얘기가 오락가락하고 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는 봉황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그려요. 봉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주작이죠, 남주작. 저 태양이 남주작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우리 전통 고구려 벽화에 나오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양을 그릴 때 남주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린다. 그래서 노랑 태양하고 빨강 태양은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이 낫다를 받으실 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굉장히 뜨겁게 불타는 용을 본 거예요. 빨간 용. 거기에 대한 해석은 차차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은
기운과 운기라는 것은 천심 있는 자에게 가는 것이고, 그건 이 시대의 그 천심의 힘은 뭐냐? 그거는 저는 선본홍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